2022년 9월 1일 이정훈입니다. 문제의 인물 이재명 씨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 앞에 사진이 찍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친정화하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치려면 이준석 정도는 이재명은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범죄인이니까. 확정된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김현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모 전 사무관, 이재명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분도 지금 배모 전 사무관도 검찰이 구속 송치하자는 경찰이 하는 의견을 냈는데, 김현지 씨도 이재명 대표의 아주 측근입니다. 경기도청에도 가서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을 지냈죠. 오히려 더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죠,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재명 씨한테, 집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체리 따봉이 있는 문자를 보냈는데, 김현지 씨는 오늘 이재명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기자가 딱 찍었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관련해서 조사해야 되겠으니 검찰이 오라고 한 날짜는 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9월 6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민주당 측 설명은 지난해 이재명 씨가 국정감사, 이때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가했죠.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옮기면서 식품연구원을 옮겨서 생긴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결론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직접 하겠다고 소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은 그런 판단 자체가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왜 묻지마 소환하냐, 묻지마 소환은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납득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최근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했는데 뭐 어디서 났느냐, 제사 신고할 때 어떤 거 어떻게 생겼냐, 시콜콜한 것들이 나와요. 하여간 왜 우리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특별히 좀 미안해서 마음이 쓰이는, 김건희 여사를 계속 지금 아픈 손가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몹니다. 참 좀 치사한 문제로 많이 물죠. 거기에 그 김 여사에 비하면 김정숙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했죠. 너무 심했죠. 그렇게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이만한 거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할까요? 뭔가 위기가 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네가 당대표로 뽑아놨는데 거기에 툭툭툭 검찰이 온다. 왜 자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이 길을 꺾어야 되는데 안 꺾이고 오히려 자기네가 당합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그때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장동 사건을 했다. 처음에 이재명 씨는 대장동은 당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그랬다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그건 윤석열이 부산은행 수사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 사람이 나와갖고 했으니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은행 사건 때 잡으려고 한 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서 풀어졌겠죠. 근데 그걸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면 그것도 명예훼손 아닌가요? 자, 이재명 캠프가, 이재명 의원실이 좀 당황하고 있죠. 뭐 권성동
씨를 만나서 같은 중앙대 동문으로서 법대 선후배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 영수회담까지 제의하고 하는데, 허세죠. 그런 허세 뒤에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약점이 툭툭 드러나는 겁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거는 참, 김문기 씨가 같이 있던 사진도 내놓고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업이 돼갖고 본인한테 옵니다.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윤 대통령이 워낙 못하니까 반사의 이익을 누렸는데, 뭐 그렇다고 이 양반이 그 과거한 행동이 지워지겠습니까?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새로 만들면 되지만 이미 한 거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 사람이 확실하게 이분과 관련돼서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근데도 어떻게 참 미안하다는 소리 별로 안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에 나설 수가 있는지. 안희정 씨가 참 차라리 솔직해요. 조용히 물러나서 그 처벌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말없이 있는 게 그게 맞죠. 그건 뭘 그 빽빽거려요. 본인, 부인, 자식, 본부자 비리가 다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준석을 쳐내기로 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씨는 한번 가처분에서 인용되면은 뭐 스스로 사퇴하겠다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다시 가처분 내겠다고 강경으로 가는데, 뭐 그만큼 이준석 씨도 절박하겠죠. 그만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쳐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 사실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불편했던 건 맞죠. 깔짝깔짝. 저는 그런 이준석을 품어야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 했는데, 그게 뭐 도저히 안 되면 쳐내는 건데, 단 쳐내려면 윤핵관 같이 쳐내라 그랬는데, 차도살인지계로 같이 쳐내는 걸려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해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준석 쳐내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이재명은 냅두고 김정은한테 굴복하면 그럼 뭐하러 한 겁니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향해서 검찰이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을 옳다고 봐줘야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거학을 이 사람 도대체 저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니 도대체 그 당시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배우자 실장의 이해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어떻게 둘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후보자 부인인데. 그 많은 비용, 그 배모 전 사무관과 가까웠던 김사주 씨 남자가 숨졌는데, 그분이 이 김혜경 씨 차를 몰았다는 논쟁이 있어요. 어쨌든 차를 몰 건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 번호 얼마 줬다는 기록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지난번 국민펀드 할 때 돈이 모였던 거는 윤석열 캠프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여간 계속 하기 전부터 돈이 많아갖고 많이 굴렸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잘 아는 이해찬 씨가 처음부터 딱 찍어놓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섰고, 호방건설이란 그 전에 서울신문을 인수해버렸고, 전자신문도 인수하고, EBN도 인수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쌍방울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쌍방울은 아느냐 그랬더니 내복밖에 사입은 적이 없다. 네, 대장동 아느냐 그랬더니 당군일의 최재의 치적이다 그러는데, 글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이재명 검토 포토라인에 선다. 이준석 치려면 이재명은 날려야지. 사실과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